이륜야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자, 드디어 KBL이 개막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지난 금요일 한글날에 네. 개막을 했어요. 예. 한글날. 예. 아, 한글날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헷갈리셨나봐요? 아니요. 예. 왜 저 얼굴만 보면 웃겨요? 아니, 그러니까 한글날이 공휴일이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그런 거 낯선 세대. 아, 그러시지 않나. 예. 한글날은 원래 예전에 다 공휴일이었었어요. 아, 오히려 더 옛날에는. 더 옛날에. 아, 그러다가 안 됐다가 바뀐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저는 한글날이 공휴일이 아닌 거에 대해서 좀 분개하는 사람입니다. 아. 예, 다 놀았는데 10월달 개천절도 놀고 10월 3일, 10월 9일 네. 한글날 놀고 다 놀았는데. 아, 저는 네. 기자로서 한글에 대한 애정, 국어에 대한 애정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네. 공휴일 문제 때문에 분노하신 거군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 그렇죠. 예. 예. 한글 좋아요. I love Korean. 예. 그것도 왜 영어로 굳이? 예, 예, 이상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KBL이 개막이 됐고 저희가 사실 이제 비시즌 동안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렇죠. 예, 막 이것저것 짜내고 특집하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제 더 이상 짜낼 게 없을 것이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가 여유 있게 뭐 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저희가 똥줄이 탔어요. 예, 거의 뭐 마른 걸레를 계속 비틀어가면서 그렇죠, 예. 짜내고 또 짜내다가 찢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예. 근데 이제 KBL이 개막을 하면서 어떤 그 주제 홍수 느낌. 그렇죠. 딱 받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많아서 뭘 이제 찝어가지고 설명해드릴까, 뭐가 요점일까 이런 걸 고르는 게 좀 힘들 정도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노가리를 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빨리 분석을 내야 됩니다. 예. 자, 일단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호림님께서 네.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팀별로 로스터랑 평점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네. KCC 부분에 권혁준 선수가 빠졌네요 이렇게 쓰셨어요. 네. 이게 로스터에 뭐 누구 왜 빠졌냐, 누구는 네. 왜 이 포지션이 아니에요. 요거 네. 이제 문의가 되게 많았어요 댓글에. 네, 그래서 네, 제가 네.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게 KBL 미디어 가이드북이 나왔습니다. 시즌 네. 개막 직전에. 예, 거기에 명시된 대로 제가 일부러 똑같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거기에 일부러 그렇게 했고 혹여나 전역하는 이제 올 시즌 전역 예정인데 왜 거기 없죠? 그러면은 이제 팀에서 이번 시즌은 선수 등록을 안 하려고 결정을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댓글 한번 예.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슨 014님이 지역 방어 설명하실 때 느낀 건데 이동혁 기자님 기자 안 하시고 교통경찰 하셨어도 잘하셨을 것 같습니다. 티아라 롤리폴리 이후 이런 현란한 손놀림은 오랜만에 접했습니다. 럴리. 그렇죠. 네. 예. 아유, 감사드립니다. 예. 요즘에 또 티아라가 다시 이렇게 인기 얻고 있거든요. 티아라는 예. 저는 트와이스입니다. 트와이스요? 네. 신세대시네요. 저는 트와이스입니다. 예, 저는 네. 있지 좋아합니다. 있지. 예. 있지 좋습니다. 예. 그거 있지. 있지. 아, 예, 알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다음 유튜브 교육 채널 꽃미남 교수님께서 인천 전자랜드 무조건 6강 갑니다. 이유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여기서 정의가 뭐를 정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거 아닐까요? 전자랜드가 아무래도 인수 문제가 계속 이제 얽힌 채 시즌을 치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열정, 네. 어떤 절박함이 승리한다. 이런 네. 의미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 전자랜드 지금 개막 2경기 네. 다 이겼거든요. 요거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금 이따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금붕어님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됐는데 관중 입장은 언제부터인가요? 그러셨는데 자, 우리 설명기염이 이동환 기자. 네, 이게 사실 지금 정확한 날짜가 나오진 않았는데 네. 일단은 이제 사회적 거리 1단계 정부 발표 나오기 전부터 KBL 구단끼리 내부적으로 좀 논의가 됐던 건 맞고요. 네. 그리고 아마 조만간 KBL에서 이 부분 발표를 할 거고 네. 그리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텀을 두고 관중 입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야구는 20% 초중반 때 관중 입장 허용 발표고 이번 주 바로 시작을 하죠. 네. 농구도 아마 머지않은 시일 내에 경기장에서 관람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상태에서 뭐 한 500에서 1000명 정도 요 정도 입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구체적인 어떤 숫자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계속 말씀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 김수민 님이 신인 드래프트는 예정대로 11월 23일에 이루어질까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자, 요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11월 23일로 지금 발표가 났죠. 네. 그러니까 신인 드래프트 이제 그 참가 접수를 KBL이 지난주에 네. 이제 접수하라고 이제 공문을 발표를 했고 네. 뭐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얼리 신청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눈여겨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정확하게 확정이 되는 대로 이 얼리 신청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언급을 드릴 그런 이제 주제를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댓글은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요. 예, 자, 좋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팀, 자 SK. 자 SK가 지난 주말 1승 1패 거뒀습니다. 예, 일단 개막전 현대모비스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네. 전자랜드 상대로 패배를 하면서 1승 1패 기록을 했는데 이동 기자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SK 첫 두 경기? 일단 그러니까 SK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KGC가 강하고 SK도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상보다는 그렇게 강한 느낌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원희에게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은 좋았는데 그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시즌 많은 팀들이 스크린에 대한 활용도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2대2 공격이 모든 팀의 어떤 주요 공격 옵션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SK도 물론 그런 옵션을 사용을 하죠. 근데 하지만 SK는 공격에서는 좀 원활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그 스크린에 대한 비율을 갖다가 높이기보다는 그 패스에 의한 미스매치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도 괜찮은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공격 자체가 좀 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트랜지션을 많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격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미스매치 공략은 뭐 농구의 굉장히 효율적인 공격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관건은 뭐냐면 그 미스매치를 하는 그 부분 쪽에 볼이 가는 시간이 뭐 오래 걸린다든지 그쪽에서 공격 작업이 좀 약간 지연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상대가 이제 그걸 읽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정적으로 변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진짜 저도 좀 비슷하게 느꼈던 부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하나 느꼈던 게 닉 미네라스가 좀 아니다 지금 시즌 초반에. 그렇죠. 예,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현대모비스전 같은 경우는 뭐 한대 20점 차 앞서다가 이제 나중에 추격을 당했는데 내용이 좀 심상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추격당하는 과정에서 이 미네라스가 뭐 현대모비스의 3위 매치업전을 공략할 때 무리한 슛을 던지다든지 뭐 슛이 뭐 림을 계속 빗나간다든지 컨디션이 진짜 안 좋은 모습. 그래서 문경원 감독이 그날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미네라스가 좀 그래도 올라간 것 같은데 이게 베스트인 건지 아니면 더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밀원이 선수 쪽에 이제 공격을 좀 집중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SK는 주요 그 공격 루트가 첫 번째는 속공. 트랜지션이 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공, 김선영을 중심으로 한 속공. 근데 그렇죠. 그 부분은 여전히 위력적이었고, 맞아요. 김선영은 그 부분에서는 뭐 리그 최고니까 위력적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자밀원이를 이용한 상태에서의 어떤 패턴.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네라스가 들어오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들어오면서 뭔가 기여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기여를 못 바꿔준 것들이 지금 SK 객관적 전력을 좀 손실시키고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렇게 계속 간다 그러면 자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면 저는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자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선수들의 어떤 그 장점을 극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연결선상에서 보면 이제 미스매치 활용에 대한 비중이 좀 높은 편인데 그 부분보다는 차라리 자밀원이가 나와서 스크린을 치고 거기서 김선영이나 뭐 최준영이나 이런 선수들이 들어가고 옆으로 이제 벌리면서 옆에 있던 뭐 김민수라든가 또는 뭐 최부경이라든가 뭐 최준영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의 어떤 외곽 슛을 활용하는 그런 패턴으로 좀 가는 게 SK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이제 코치의 어떤 디시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자랜드전도 사실 막판에 이제 갑자기 확 벌어졌는데 그렇죠. 그때 보면은 자밀원이가 이게 체력 문제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공격이 그렇죠, 집중되면 그렇죠. 그게 이제 나중에 자밀원이가 발이 안 떨어져서 에릭 탐슨에게 계속 득점을 허용하는 상황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시즌 초반에는 외국 선수 체력 자체가 다들 100%가 아니기 때문에 네. 더더욱더 그런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하다. 저도 그 부분 동의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SK는 이렇게 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다음 DB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 예. DB. 자,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럽네요. 예. 이제 주간 성적. 처음이 아니잖아. 예. 당황하지 이거, 마요. 겪어도 났어. 근데 예, 주간 성적 2승 0패. 네. 예, 이전 전승 거뒀고요. 삼성 상대로 개막전 승리 거뒀고 어제 이제 현대모비스까지 누르면서 이제 공동 1위로 시즌 시작했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또 울산 취재를 둘 다 갔다 왔었죠. 그렇죠. 양동근 선수 은퇴식감 안 물려가지고 DB와 모비스의 어떤 경기를 갖다 보긴 봤는데 자, DB
2연승을 했어요. 예. 근데 일단은 이제 가장 이제 첫 번째 키포인트는 타이릭 존스가 컵대의 모습을 안 드러냈기 때문에 타이릭 존스가 어느 정도인가를 이제 좀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은 좀 불안하다. 많이 네, 불안하다. 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네. 저스틴 녹스가 낫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존스가 이제 처음에 한국 올 때 뭐 알려진 프로필 신장이 한 2m 초중반 때는 된다고 알려졌었는데 네.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는 김종규보다는 당연히 훨씬 작고 녹스보다도 작고 제 느낌에는 2m 그냥 안팎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사이즈가 작은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선수 플레이를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페인트 존에서의 골밑 공략에 좀 의지를 많이 하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할 때 어떤 기술적으로 뭐 스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뭐 갖춰진 것도 아닌 그래서 화려한 덩크는 좋은데 이게 1옵션 외국 선수로서는 불안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타이릭 존스 선수가 2m 3? 네. 프로필 신장이 그렇죠. 네. 2m 3이면 제 키가 180입니다. 작다는 얘기죠. 완전 너무너무 거짓말이네요. 제가 볼 때는 한 190, 한 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 7 정도. 좀 그쵸. 작아 보였어요. 진짜 많이 작아 보였어요. 네. 네. 아니면 제가 180입니다. 네. 제가 그쵸. 174인데.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타이릭 존스가 2m면 내가 180이다. 그렇지. 얘기죠. 아니면 이동환 기자가 185야. 그렇죠. 저 그 정도 돼요. 맞아. 이 정도 되죠. 가로로 그만 커서 좀 그렇게 안 보일 뿐이지. 예, 맞아요. 착시 효과가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이제 1옵션이잖아요. 1옵션인데 그 1옵션 치고는 가장 좀 많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시제 조건은 좋고 시제 조건 좋다기보다는 이제 그 어떤 그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파워는 좋은데 그리고 운동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인 건 맞아요. 그렇죠. 그 엄청나게 높이 뛰고 근데 그런 부분 맞는데 일단 대학에서 졸업하고 들어온 이후 이쪽 바로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농구를 이제 알고 한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피니시가 좀 문제가 있어요. 어제는 뭐 림블락까지도 자기가 했었고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고쳐질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어떤 그 몸 상태가 이제 올라온 상태에서 어떤 가정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1옵션 치고는 좀 상당히 좀 약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스틴 녹스가 거의 메인 외국인 선수로 들어왔었고 이 타이릭 존스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면은 이제 팀의 어떤 흐름이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범 감독한테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이 타이릭 존스가 좀 좋지는 않다 보니까 이상범 감독도 올라와봐야 좀 더 알겠지만 평가를 알겠지만 타이릭 존스와 저스틴 녹스는 뭐 1, 2옵션이 아니고 그냥 비슷한 수준의 외국인 선수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뭐 이상호 감독님의 말씀에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근데 시즌 초반에는 아무래도 녹스가 더 뛸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대학에서 바로 왔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좀 경험치가 다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프로 무대에 어떤 새로운 팀에 갔을 때 바로바로 적응하는 그런 것들 다를 테고, 또 이제 DB 이상훈 감독님이 이제 경기 끝나고 이제 존 프레스 수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이제 어떤 DB가 추구하는 어떤 팀 디펜스나 팀 오펜스에 대해서 적응도도 아무래도 녹스가 경력이 많다 보니까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녹스가 좀 더 뛰다가 존스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적응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출전 시간 비슷하게 하거나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DB 같은 경우에는 좋았던 부분은 뭐냐면 뭐 2연승을 한 것도 2연승을 한 건데 일단 지금 이제 김종규도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에요. 저 뒤꿈치가 좀 안 좋죠. 네, 뒤꿈치가 안 좋고 그래서 한 25분 이상을 뛰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금 그런 몸 상태인데 지금 두경민 호응은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예. 두경민 호응은 진짜 굉장히 좋고, 사실 두경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기복이 있냐면 이 선수가 초반에 만약에 그 호떡집에 불났다라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선수가 이제 그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좀 뭐랄까 그 강강강이에요. 강강강이어서 잘 풀리지 않는 날에는 이 선수가 이제 부진한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MVP를 먹고 뭐 군대 갔다 오고 한 다음에 어떤 부분이 생겼냐면, 그 현대모비스전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에는 완전히 두경민이 실책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후반에 두경민과 호응이 터지면서 그렇죠. 그 극적인 역전승을 갖다 거두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힘의 어떤 레벨까지는 왔다라고 보고 있고. 예. 나카무라 다이치 같은 경우에 뭐 제가 기사를 쓰기도 했지만 유지학 감독이 굉장히 극찬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모든 기능이 골고루 좋은 선수다.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리그 적응이 된다면 KBL 탑
어떤 레벨이 될 것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 이상원 감독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자기 선수다 보니까 뭐 아직 좀 미안의 대기다 이렇게 말하셨고 뭐 대학에서 코치 생활 없이 4년 보낸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좀 조심스러워했지만은 그 유작 감독이 진짜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상범 감독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어떤 기본기가 좋은 선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좋다. 패싱 센스, 뭐 슈팅 이런 거 골고루 갖춰져 있기 때문에 좀 적응이 되고 하면 이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뭐 선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좀 부진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뭐 경험이라든지 한국 무대 적응도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전 같은 경우는 1쿼터에 또 몰아쳤다가 뭐 이제 후반에는 좀 안 좋아지고 뭐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이 완급 조절 문제, 뭐 경험치 문제랑 다 연관이 있어서 진짜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번 주에 꼭 짚고 싶은 게 이제 방금 전에 짧게 언급했던 DB의 존 프레스 수비거든요. 네, 투투원 존 프레스 수비인데 두경민, 허웅이 맨 앞에 서고 그 뒤에 뭐 이제 윤호영, 김정규 그리고 맨 뒤에 저스틴 녹스가 서는 존 프레스 수비인데 이상훈 감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의 이해도 그리고 이제 외국 선수들의 이해도가 높아지면 되게 좋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김정규 같은 경우는 우리의 존 프레스 수비는 도박성이 없는 존 프레스이기 때문에 분명히 계속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팀이든 한 가지 지역방어를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2-3나 3-2를 가지고 가는데 근데 이제 2-1이죠. 2-1. 2-1인데 그거는 DB 원래 한 3라운드까지는 그거를 계속 가지고 가면서 뭔가 변형을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요게 또 좋은 게 처음에 전방 압박으로 존 프레스, 그러니까 이제 하프라인 전부터 2-1으로 압박을 하다가 이제 상대가 볼을 몰고 결국에는 하프라인 넘어오면은 2-3로 바뀌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계속 딜레이도 시키고 바로 존으로 바꿔주면서 상대 공격을 되게 막아주는. 그러니까 그게 또 현대모비스 극적인 역전승 발판이 된 것 같아서 이것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또 작전판이 공수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전판 이제 공수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바로 반응이 왔어요. 어떤 구단이지? 전자랜드에서 전자랜드에서 주겠다. 역시 정의는 승리합니다. 전자랜드도 사실 좀 어렵고 뭐 인수 이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 여기 작전판이 이제 놓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2-1 이렇게 가지 않을까. 너무 그렇죠. 뿌듯해요. 그리고 또 이제 전자랜드 이제 구단 쪽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혹시 그 이제 중간에 우리 로고만 붙이는 거 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됩니다. 물론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손글씨로 여기에다가 그럼요. 협찬 전자랜드 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런 게 앞간 거죠. 그렇죠. 대놓고. 그렇죠. 제작진은 저희가 다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럼요. 제작진은 이제 뭐 그래픽 안 써도 돼요. 저희가 다 해놨으니까. 이제 그냥 컷만 자르세요. 자, 바로 전자랜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자랜드가 지금 예상을 깨고 2연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KGC, SK, 2강 이동혁 기자가 이제 2강이라 언급하신 그 두 팀을 다 깨고 개막 2연승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또 농알못이 됐어요. 근데 뭐 이제 두 경기 했는데요. 그렇죠. 근데 정말 이 선수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전자랜드는. 어떤 선수입니까? 정영삼. 진짜 저 진짜 그 첫날에 그 KGC랑 할 때 마지막에 막 이렇게 몰아칠 때 눈물 날 뻔했어요 보면서. SK랑 할 때도 3점을 몰아치면서 그때 분위기가 확 넘어왔거든요. 클래스가 남다르다. 이렇게 살아있다. 사실 좀 그냥 이제 속마음을 얘기를 하면 첫 경기는 그냥 정영삼 선수 약간 뽀록 터지는 느낌이었어요. 살짝. 아니 방금 정의는 승리하다며 뽀록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렵게 던진 슛이 이제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었고. 그래서 정현 선수가 이제 첫 번째 경기는 집중력이 있고 근데 이게 계속 갈까 그랬는데 물론 이제 정영삼 선수는 기본적인 클래스가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스핀 무브는 뭐 리그 최고급이고 이번 중에서는 굉장히 뭐 유니크한 선수. 근데 이제 한 2-3년 동안 지금 부상을 당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몸 상태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밸런스가 안 좋아졌는데 올 시즌에 이제 좀 정영삼은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갖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저는 두 번째 경기 SK전에서 4쿼터 폭발하는 거 보고 와 이거는 진짜 단수가 좀 세다. 그러니까 맥을 짚고 거기에서 과감하게 석점을 던지고 물꼬를 틀면서 그냥 확 끝내버리는 그런 모습
그쵸. 보였어요. 그러니까 4쿼터 때면 13점 넣었어요. 그러니까 3점 슛 3개를 통해서. 근데 그게 승부처에서 그냥 몰아치면서 거기서 게임이 끝나버렸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상황에서 뭐 이제 3점도 터뜨렸지만 속공 3점도 넣었지만은 뭐 상대 클로저 수비, 달려오는 수비 로테이션 하면서 달려오는 수비를 그냥 정영상 하면 사실 돌파 아닙니까? 그렇죠. 돌파로 역공략하면서 뭐 득점하는 상황도 되게 잘 나왔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정현삼이라는 선수를 보면은 옛날부터 그게 장점이었지만 스피드가 엄청나다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국 돌파라는 거는 이제 뭐 스피드도 중요하지만 볼을 처음 받았을 때의 돌파는 상대의 역동작을 타이밍을 뺏는 그런 영리함과 센스가 되게 중요한데 이 센스는 진짜 어디에 안 간다. 그렇죠. 이런 느낌을 받았고 그게 말씀하신 대로 결정적인 순간에 나왔기 때문에 더 좀 강했던 것 같고 이제 정영상이 사실은 이때까지 뭐 노쇠화 문제도 있었지만 좀 허리가 안 좋아서 네. 좀 이제 최근에 기용이 못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좀 관리가 잘 된 것 같은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그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동훈 감독이 이제 그럼 알아서 관리를 해봐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철저하게 자기가 관리를 한 것 같아요. 했고 근데 이제 여전히 좀 부상에 대한 그 뭐 위험도 이런 부분들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영삼이 좋은 게 뭐냐면 전자랜드가 사실 그동안 뭐 강한 수비 그리고 탄탄한 어떤 조직력 이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뭔가 한방 이제 임팩트를 빡 주는 그런 선수라든가 예. 그런 공격이 없어서 전자랜드 그동안 이제 뭐 5승 5패를 하든지 뭐 4승 6패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정영삼이 시즌 초반이지만 어쨌든 두 경기에서 임팩트를 빡 주는 그런 그 역할을 갖다 하게 됨으로써 전자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객관적인 전력 자체가 약간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보이고 있다. 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팀들이 사실 1옵션, 2옵션이 굉장히 좀 불안한 상태에서 어떤 외국인 선수 운영을 하는데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뭐 헨리 심스는 헨리 심스대로 예상대로 해주고 있고 에릭 탐슨도 활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쵸. 뭔가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공헌도를 극대화시키고 있어요. 예.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좋아 보입니다. 예, 저는 솔직히 에릭 탐슨이 2옵션 중에 거의 제일 약한 레벨이라고 봤는데 네, 개인적으로 네. 생각보다 이 파워 활동량이 이제 영상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느낌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SK전에서도 너무 잘 드러났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전자랜드 국내 선수 중에 전현우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지금 두 경기에서 11점, 20점 그리고 3점 총 8방 드디어 포텐이 터지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전현우는 항상 열심히 하는 선수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시즌 초반이어서 많은 그 선수들이 이제 몸이 안 올라온 그런 어떤 상대적 이익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러나 준비를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하면서 거기에서 자신에게 맞는 그런 역할을 갖다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자랜드 외곽 라인을 봤을 때 저는 사실 이때까지 이 차바이 쪽이 되게 늘 아쉽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이 선수 되게 건실하고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되게 영리하게 할 줄 아는 선수지만 폭발력이 좀 떨어진다는 없어요. 네. 느낌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 폭발력적인 부분은 일단 첫 두 경기에서는 전현우가 그리고 정영삼이 이렇게 같이 메워주면서 공수 밸런스가 되게 잘 잡히는 느낌이 났었거든요. 그리고 전현우를 사실 제가 비시즌에 만나서 좀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김낙현이랑 같이 이제 그 유동 감독의 주문에 따라서 체지방을 줄이는 네. 그 전자랜드만의 어떤 이제 훈련 이제 관리법 그걸 이제 철저하게 따랐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농구 시작한 이래로 이렇게 몸 상태가 좋은 건 처음이다. 그리고 저는 원래 이제 파워로 농구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되게 잘 맞는 것 같다. 이번에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좀 초반에는 어쩌든 드러난 것 같아서 되게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리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온이 2연패를 했어요. KT하고 3차 연장 혈투. 농구 팬들한테는 꿀잼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오리온에게는 굉장히 뼈아팠습니다. 그렇죠. 예. 네. 저는 이제 이날 다른 현장에 있었는데 네. 이거 가는 거 보면서 이날 현장에 있던 다른 동료 기자에게 네. 그냥 계속 자음어, 웃음, 크크크 이것만 계속 보냈습니다. 네, 네. 예, 축하한다고. 기자들에게는 가장 싫은 어떤 일이거든요. 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KT전에서 패했고 그 3차 연장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 고향으로 올라와서 부산에서 고향으로 올라와서 KC를 만나서 이제 결국에 체력 난조까지 겹치면서 또 패했습니다. 그리고 최진수 선수가 지금 햄스트링 부상. 그렇죠. 예. 네. 지금 사실 이 햄스트링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네. 아직 좀 확인이 안 됐는데 일단 요거는 저희가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한 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유동현 기자는 좀 어떻게 보세요? 컵 때는 어쨌든 좋았잖아요. 근데 정규리그 시작하자마자 2연패란 말이에요. 네. 뭐가 좀 문제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불운했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운했다. 어떤 게 불운했냐면 제프 위디가 못 들어왔잖아요. 그쵸. 그 디드릭 네. 로슨만으로 외국인 선수 한 명만으로 사실 버티기가 쉽지는 않았다. 그리고 KT전을 보면 사실 오리온이 좀 더 유리했던 경기였는데 거기에서 3천장을 가면서 패하면서 그런 이제 제프 위디였던 공백 속에서 했던 승수를 한 개 두 개 정도 이렇게 쌓아 나가고 그리고 제프 위디가 왔을 때도 탄력을 받는 그러니까 5할 정도 가는 이제 그런 그쵸. 시나리오가 사실은 필요했었는데 여기서 3천장에서 지면서 그것도 이제 마지막에 버저비터에. 네, 버저비터에 지면서 결국 거기서 힘이 빠지고 그 다음 게임을 KCC하고 했죠. 그렇죠. KCC하고 네. 했는데 거기서는 뭐 전날 3차전을 갔었으니까 기본적으로 KCC 같은 경우에 뭐 만만한 팀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패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오리온이 기본적으로 이대성 들어와가지고 하는 농구는 지금 기본적인 틀은 잡혀 있는데 여기서 제프 위디 같은 경우에 그런 공백이 전 상당히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위디가 없는 게 좀 뼈아픈 게, 그러니까 로슨이 이제 KT의 존 이그부누나 아니면 KCC 라거나 타일러 데이비스를 막는 상황에서 거의 뭐 힘에서 상대가 안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신장은 괜찮은데 힘에서 밀리다 보니까 뭐 이제 거의 뭐 림 바로 밑에까지 진입을 허용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계속 나왔고, KCC전에서는 뭐 일시적으로 이승현이 마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그렇죠. 이승현이 그렇게 외쳤던 나 이제 용수 그만하고 싶다. 이게 네, 네. 용병수비. 예, 용병수비. 그러니까 시즌 초반부터 꼬이면서 이게 오리온 상황이 좀 안 좋은데 위디가 돌아오면 이 문제가 좀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은데 거기서 잘 버텨야죠. 그렇죠. 그때까지 잘 버텨야 되고 또 제프 위디가 다 사실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또 적응하는 어떤 그 경기들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오리온이 예를 들어서 뭐 한 3승 7패 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제 연승을 타면서 뭔가 확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은 좀 그 시즌 초반의 어떤 출발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지금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여기서 잘 버티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반등의 요소는 굉장히 많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오리온 코칭 스태프 쪽에서 되게 많은 걸 준비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대안으로.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좀 필요한 것 같냐면 좀 지역 방어를 좀 빈도를 높여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로슨이 그 빅맨 대인 방어에서 약점을 너무 뚜렷하게 드러나는 상황에서 네. 어떤 뭐 매치업 변화 이런 걸로 좀 하기에는 지금 한계가 뚜렷하다는 게 좀 이제 첫 두 경기에서 바로 좀 드러났던 것 같고 네. 이승현이 사실 공격 쪽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잘해주고 있거든요. 첫 두 경기에서 제가 네, 봤을 네. 때는 그리고 팀 공격 자체도 나름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은 받았어요. 저는. 네. 근데 이대로 만약에 수비 부담이 이승현에게 또 가중되는 외국 선수에 대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또 공격마저도 좀 리듬이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디가 돌아올 때까지 대안으로 좀 그런 좀 기습적인 어떤 전략을 몇 개 쓸 필요는 있지 않나 긴급 처방전으로. 근데 그게 좀 쉽지가 않은 게 이대성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게 지역 방어가 사실은 뭐 준비한 게 있든 없든 이제 다시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조직력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냥 제가 볼 때는 그 제프 위디가 돌아올 때까지는 이승현이 그냥 용병 수비를 하고 거기에 만약에 제가 볼 때 이승현 할 수 있거든요. 하고 아니면 더블 팀이 들어와서 로테이션을 돌리거나 그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승현 선수의 어떤 공격적인 그 부분에서의 역할이 좀 축소돼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은 이대성이나 뭐 허일영이나 이런 선수들이 좀 해주면 좋은데 또 여기에 최진수가 또 부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오리온은 초반이 좀 꼬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앞으로 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지는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자, 삼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삼성 자 2연패를 했습니다. 예, 이제 0승 2패 기록을 했고 네. DB의 개막전에서 패했고 KGC의 역전패를 또 했습니다. 네. 예. 이 팀 지금 경기력이 나쁘지 않은데 막판엔 안 좋은데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확실히 가드 쪽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이제 KGC전도 보면은 KGC 좋은 수비, KGC 사실 지역 방어 지금 되게 불안하거든요. 네. 김승희 감독도 인정할 정도로 불안한데 네. 뭐 볼 투입하다가 그냥 뭐 그냥 가로채기 당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하이포스트 볼 투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냥 네. 공격이 그냥 어영부영 그냥 이제 작업이 전개된지 이런 상황들. 네. 그러니까 가드진의 어떤 경기 운영이 진짜 불안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DB전도 그렇고 KGC전도 그렇고 삼성의 석점슛 감각이 나쁘지 않았어요. 맞아요. 좋았어요. 좋았는데 그렇게 폭발을 했으면 사실은 그냥 이기고 가는 게 맞는데.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저는 이제 그 가드진이 왜 약하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흐름을 끊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가드진의 리딩이 없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 잘 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스크린을 받고 들어가면서 그대로 쏘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잘 안 될 때는 실책이 나오고 거기서 속공 먹고 그러다가 한 10점 이렇게 앞서다가 3, 4점으로 훅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서 뭔가 침착하게 한 골을 넣으면서 그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가드가 필요한데 아무도 안 된다 그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아이자 힉스를 활용을 좀 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승부처에서 보면 아이자 힉스가 공을 잡지 못하고 공격이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승부처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선수를 활용을 어떻게 하냐면 1대1 공격을 하는데, 저는 그건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어쨌든 힉스를 스크린을 세워서 거기에서 2대2 찬스를 만들고, 또는 거기에서 만들면서 김준일과 어떤 하이로를 같이 도모하는 그런 어떤 유기적인 공격이 필요한데, 특히 승부처에서는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승부처가 되면 그게 안 나와요, 잘. 그쵸.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공격 효율성이 떨어지고 어떤 그 승부처에서의 그 공격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갖다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아이자 힉스가 스크리너가 되는 이제 2대 게임과 네. 하이로 게임이 섞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음 주에 작전판이 오면은 네. 다시 제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네. 그러니까 사이드에서 2대1 하고 아이자는 롤을 하고, 네. 김준일이 그 순간에 로우에 있다가 하이포스트로 쭉 올라오면은,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가드가 빨리 김준일에게 원타임에 빡 주고, 그렇죠. 이렇게 주고. 김준일이 그 롤해서 자리 잡는, 네. 예, 그런 이제 힉스에게 바로 볼을 딱 네. 건네주는 그런 이제 어떤 패턴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네. 하면서 생길 수 있는 파생되는 공격 옵션들이 한두 개 또는 두세 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그냥 이제 가장 확률 높은 쪽으로 주면 되는데, 음. 사실 그 실행을 못 하는 거예요. 삼성 그렇죠. 가드지는. 예. 그리고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김지정 선수도 그렇고 뭐 이호연도 그렇고, 그러니까 공이 이렇게 있으면 상대 압박을 뚫기도 쉽지가 않으니까. 맞아요. 그런 예.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패턴을 잘 이행을 하려면 사실은 그 하이에 있는 김준일에게 원타임에 빠르게 패스가 들어가야 돼요. 진짜 지체 없이. 왜냐면 그게 지체되는 순간 김준일도 볼을 제대로 잡기 힘들 뿐더러, 네. 김준일이 볼을 잡아도 거기서 순간적으로 로포스 들어가 있는 힉스의 찬스의 질이 달라집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효율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면 삼성 가드진의 어떤 운영 능력이 좀 아쉬운 부분이 드러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좀 문제인데, 그걸 이제 이관희 선수 쪽으로 이제 뭔가 2대2를 갖다가 한다고 해도 이관희 선수도 살짝 거기서 이제 막 말리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팀은 경기력이 지금 나쁘지 않은데, 이런 흐름을 좀 끊어내면서 뭔가 이제 그 가드진 쪽에서 뭔가 그 벽을 뚫어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또 이렇게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잘 싸우고 저 잘 싸 이렇게 되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개막 두 경기 보면 삼성이 그 이제 좀 어떤 2대 게임의 어떤 효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힉스를 볼핸들로 쓰고, 가드나 포워드, 국내 가드나 포워드가 스크리너로서는 어떤 공격도 좀 여러 차례 시도하는 걸 보였었거든요. 이건 뭐 어떤 힉스의 효율을 높이고 가드진 약점을 감추는 용도로 한 건데, 그것도 조금 약간 단조로운 느낌이 있어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계속 이번 시즌 내내 삼성 코칭 스태프가 좀 고민하게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뭐 삼성이 좋은 점은 제가 볼 때는 제시 고반이 최악은 아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예. 제시 고반이 최악은 아니다라는 거고, 임동섭, 김준일 뭐 이런 선수들이 나쁘지 않다.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좋은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승리를 하려면 뭔가 하나 임팩트가 딱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예. 그런 문제. 맞습니다. 자, 저희가 KBL 개막을 하고 난 이후에 2경기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리뷰 그리고 평가를 해봤습니다. 자,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